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머리, 얼굴, 목, 척추 손상에서 전신 신체 검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까 하는데요. 전신의 신체 검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환자를 살펴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척수 손상의 여부입니다. 물론 뭐 머리 손상이라든지 얼굴 손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전신 신체 검진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이때는 이전에 1차 평가나 혹은 이전에 빠누에산 평가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본 이런 건 외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척수 손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빠르회사 평가에서도 척수 손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음, 빠르회사 평가에서 이제 놓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위에서 이 전신 신체 검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척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된 부위 아래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 이 말단의 신경까지 이행되지 못하므로 당연히 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즉 신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척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신경성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손상이 발생한 척수 아래로는 혈관이 딜라테이션 되면서 혈관이 넓어짐에 따라 그 혈관 내에 공간이 또 넓어지겠죠. 그럼에 따라 우리 전신의 혈액이 뭐 5리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이제 7리터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7리터 늘어난 곳 아래로 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것처럼 신체는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상대적 저혈량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대신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척수가 살아있는 그 손상받지 않은 위쪽으로는 정상적인 쇼크 증상이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신체를 가로지르는 횡단선이 있고 횡단선 이하의 피부는 손상된 부위 아래쪽을 이야기를 하겠죠. 신경 전달이 되지 않는 쪽에서는 피부가 붉게 변하고, 왜냐하면 혈액이 많이 고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뜻하게 됩니다. 따뜻한 혈액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 당연히 피부도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신경이 제대로 살아있는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혈액이 부족하니까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늘하고 축축한 부분, 차갑고 축축한 피부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정확히 신경성 쇼크에 대한 감별할 수 있는 환자의 증상들이 되겠죠. 요거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 신경하게 되면 두 개가 조금 떠오르실 거예요. 사지로서는 사지의 움직임과 사지의 감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척추 손상이나 신경성 쇼크일 때는 감각과 운동성을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운동성, 감각 확인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피부 분절이 담당하고 있는 척수 레벨, 척수 부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피부 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수가 뭐 CAC나 뭐 T1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담당하고 있는
피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부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각이 느껴지고 그 아랫부분에서 갑자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 부위가 몇 번 정도는 되겠다. 척수 몇 번 정도는 되겠다라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외적으로도 이제 근육 분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손가락의 모음이라든지 핌이라든지 내전 외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 신경이 있는데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전기 신호를 보내는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들이 어떤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신경에 다쳤을 때 이 움직임 뭐 손가락을 모으는 걸 못하는구나, 피는 걸 못하는구나, 벌리는 걸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피부 분절과 근육 분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환자의 손상 부위를 손상된 척수 레벨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씩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몇몇에서 특수한 이 랜드마크 그러니까 이제 표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특별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손가락의 벌림과 모음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T1 2, 3, 4번이고요. 손가락이나 손의 펴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C7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피부 분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꼽과 이 젖꼭지를 많이 기준점으로 하는데 젖꼭지는 T4 그 다음에 배꼽은 T10 뭐 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번하고 10번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6등분 해가지고 나눠서 하면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강박 이상부터 해서 근력 약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상 통증, 저림, 특히 이제 뭐 팔다리가 저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상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 면봉을 사용한다, 혹은 날카로운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뾰족한 뭐 문틀 같은 건 문틀 조금 부드러운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환자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면봉을 사용한다거나 장갑 낀 손으로 손톱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뭐 뭉툭한 체온계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통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색 같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눌러볼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 이제 통증과 뭐 통증이 또 감각 중에 하나니까 이런 감각과 운동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표 보시게 되면 목 검사 시 확인 사항과 허리뼈 검사 시 확인 사항이 있는데 각각의 신경 척수 부분에서 척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근육 분절 그리고 허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근육 분절들에 대해서 쭉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발바닥 쪽 굽힘, 발등 굽힘이 있는데 요것 또한 여러분들 이제 1급 문구로사 국가고시에 있는 견인부목 당긴도 때 실기를 할 때 각각의 이제 평가를 내릴 때 근력 평가를 내릴 때 하는 근력의 평가를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죠. 발등 쪽으로 이제 높여보고 발 아래쪽으로 조금 굽히게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바빈스키입니다. 바빈스키를 하게 되면 이제 발바닥 쪽에서 발바닥 이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뭐 서랍자 같은 걸로 이제 딱 긁게 되겠죠. 긁으면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모이는 게 있고 오므라드는 게 있고 쭉 퍼지는 게 있는데 펴지면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피라민로에서의 손상을 의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 그 바비스키 증후 같은 경우에는 응급 환자 관리학이라는 교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디센딩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는데 뭐 스파이널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고요. 이제 디센딩 트랙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림 척수로라고 이제 한국말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내려가는 신경 전달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운동신경이 되겠죠. 운동신경.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은 사지나 혹은 다른 말초 부위에서 감각을 느껴서 뇌로 보내고 좀 중추신경 쪽으로 보내게 되면 중추신경계 쪽에서 이 감각에 대한 반응을 운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감각, 내려가는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해부 생략을 다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신경 이상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신경로 손상을 생각해 보시거나 척추 손상, 척추 손상을 왜 의심해 보라고 하느냐?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뭐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척수 손상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 분절이나 근육 분절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감각의 이상이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바빈스키 증후군의 양성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척수 손상이라든지 신경로 손상이라든지 뭐 말초 신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중추신경계 손상을 얘기하다가 혈당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추신경계는 이 혈당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특히 이 뇌 같은 경우에는 혈당 수치에 따라서 그 이 뇌신경의 활성 여부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당 수치가 일정 수치를 넘어가게 되어야만 어느 정도 각성 상태나 혹은 의식 상태를 유지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환자의 의식이 이상해진다거나 저하된다거나 혹은 뭐 무의식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포도당 상태의 수치를 일정한 용도로 유지해 주지 못하면 중추신경계는 손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혈당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만 투여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혈당이 투여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병이기도 해요. 치료 자체가 매우 간단하지만 이 저혈당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장시간 동안 지연된다면 환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될 수가 있겠다. 이 혈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대부분 뭐에 의한 사망이냐?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척수 손상과 뭐 운동신경, 말초신경 뭐 이런 거 하면서 뜬금없이 왜 혈당이 나오느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혈당이라는 것이 중추신경계의 적절한 혈당 농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활력증후도 마찬가지죠. 중추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산소가 되는 건데 이전에 설명했던 포도당과 산소 이 저산소증과 저혈당증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추신경계의 커다란 손상을 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상태가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저산소증과 저혈당증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교정해주지 않으면 언젠간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있는 환자에서는 더더욱 중요한데 중추신경계가 없더라도 저혈당증과 저산소증이 교정되지 않으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서는 훨씬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더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할 것이 이 산소와 포도당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력증후에서 여러분들 이전에 얘기했던 거와 조금 더 비슷한 내용이 됐는데 그 내압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혈압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또 확인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바운딩 펄스라는 것이 있죠. 도약맥이라고 해서 맥박은 느리지만 매우 강하게 뜁니다. 강하게 뛴다는 소리는 뭐예요? 압력이 높다는 소리예요. 뛰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짜는 힘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뛰는 맥박은 뭐를 간접적으로 표기하는 상황일 수도 있느냐? 혈압. 무슨 혈압? 높은 혈압.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 도약맥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혈압을 얘가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혈압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압이 상승했으니까 내 압력이 가득한 상태에서 억지로 혈액을 밀어넣어야 되니까 심장도 강하게 짜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 따라 뭐가 높아지게 된다? 수축기압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혈압 수치, 맥박 수치, 뭐 산소와 관련된 내용들도 뒤쪽에 아마 나올 거고 호흡 편편과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건데 뭐 우선 여기에 나온 것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 활력증후에서 특히 위험한 거는 고혈압도 문제긴 하지만 혈압이 높게 올라가는 상황도 위험하긴 하지만 저혈압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 혈압이 높은 거는 머릿속의 압력, 뇌압이 두 개 뇌압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 압력을 뚫고 어찌로든 어떻게든 간에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노력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다른 곳에서 출혈이 있거나 혹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 개 뇌압이 올라간 상태인데 혈압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두 개 뇌로 뭐가 안 돼요? 관류가 안 됩니다. 혈액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더 심각해진다? 뇌 손상이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저혈압은 무조건적으로 조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최소 혈압을 90mHg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여기서 맨 마지막에 써져 있죠. 필수적이다.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은 크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뇌 관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보상 기전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고 있다. 90만사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뇌압도 높아진 상태인데 혈압이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환자가 사망으로 가는 단계에 들어서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혈압을 높여줘서 이 뇌로의 혈류, 뇌의 관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흡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불규칙적인 호흡, 뭐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 이제 쿡신 삼징후 같은 거 알고 계시죠? 맥박이 느려지지만 수축혈압은 증가하고, 이거 그냥 뭐였어요? 이게 도약맥이었잖아요. 도약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불규칙한 호흡까지 있으면 쿡신 삼징후인 거고, 요거는 이제 뇌 탈출의 징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분압을 낮춰서 과환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척추 손상 환자에서의 체온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척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손상 부위 아래로는 따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체온을 외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미리미리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머리 손상이나 의식의 상태라든지 진단명이라든지 의식 수준의 강태 떨어지는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봐서 환자를 어떻게 이송할 건지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송 전력도 잘 써야 돼요. 최종적으로 환자가 살려면 궁극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건데,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처치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환자의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혹은 상태가 조금 호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술적 처치, 의료적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글라스고 혼수 척도인데, GCS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만 얘기해서 요거는 이제 환자의 말 그대로 혼수 척도, 의식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정통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가 있죠. 눈뜨기, 언어 반응, 운동 반응. 그래서 이제 환자가 눈 뜨고 있으면 4점, 환자분 눈 떠보세요 했을 때 3점, 환자분에게 뭐 통증을 가했을 때 눈을 뜨면은 2점, 통증을 가해도 뭐 얼굴 찡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으면 1점. 환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 환자분 뭐 오늘 날씨 어떤 것 같아요? 혹은 환자 지금 몇 시쯤 된 것 같습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다면, 오늘 뭐 월요일이요. 뭐 지금은 1시입니다. 뭐 2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괜찮은 5점인 건데, 환자하고의 대화는 가능해요. 아, 뭐, 이렇게,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아,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아, 그런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맞죠? 오늘이요? 수요일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환자의 적절한, 알러트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4점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부적절한 단어.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오늘 밥은 무슨 밥을 어떤 걸 먹을까?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3점. 그다음에 이제 신음 소리만 나는 거 하는 건 2점. 반응이 없을 때는 1점.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쉽게 쉽게 예시로서 알고 계시면 더욱더 편하니까 GCS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운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주시에 따라 환자분 오른팔 들어보세요. 그럼 오른팔을 번쩍 들어요. 그러면 이제 6점. 그런데 이제 환자분의 의식 없고 그래서 이제 오른팔에 통증을 가해요. 그러면은 왼팔로 오른쪽 통증을 가하는 걸 막 치우려고 해요. 막 이렇게 통증을 가하고 있는 물체를 치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5점. 오른팔에다 통증을 가했어요. 그러면 오른팔을 막 옆으로 피해요. 그러면 요거는 4점. 그 다음에 팔을 굽히고 발다리는 쭉 뻗은 상태가 3점. 팔다리 모두 다 완벽하게 쭉 펴진 상태, 마치 활처럼 이제 굽혀지게 되면 이건 2점. 반응이 없으면 1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3점에서부터 15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점이 이제 정상 상태, 13점부터 14점부터는 경증, 9점에서 12점은 중증, 8점 이하는 중증의 머리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8점 같은 경우에는 혼수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기도 유지를 시행할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실 만한 것 같고, 자, 소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제 읽어본 충분히 이해가 되신 내용이라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아래 있는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 글라스고 혼수 척도, 그러니까 GCS를 초기에 한 번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어,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5분마다 재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소아 환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GCS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수 운동 점수 체계 이제 SMS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쪽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계열수별로 할 수 있는 사안들을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는, 와, 이전까지 이 GCS가 신뢰성이 높고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계속 사용이 됐었는데, 정말 이 GCS가 신뢰성이 높고 의학적으로 이유식이나 혹은 호흡수의 척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평가 체계인가라는 이런 의문점을 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측정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그리고 환자의 이제 반응이 정확하게 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기간 삭감술에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 써져 있는데, 요거는 뭔 말이냐면, 이제 기간 삭감술이 필요한 시점은 무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의시. 혹은 여기 이제 기도와 같은 정상적인 기도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반응들이 사라졌을 때 이제 기간의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이제 GCS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음,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GCS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혼수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손상의 기타 징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